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다른 그 비대면 대회는 혹시 참가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작년에 소기장 마라톤. 아, 송기정 거요. 아, 네, 그거 거기는 하나, 이제 라이브 방송을 했었죠. 저기 출발할 때. 제가 지방으로 내려온 뒤로 마라톤하고 담을 쌓아가지고, 음. 아, 그래요? 네, 소식 같은 성기정 거 잘 마라톤을 모르겠어요. 신청한 이유가 뭐예요? 왜 비대면 마라톤인데 아, 신청을 하시게 됐어요? 처음에 뭐 마라톤이 대회가 많이 예, 취소됐잖아요. 예. 근데 이제 비대면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대회를 아무 그냥 의미는 없는데 저하고 맞아가지고, 음, 맞는다는 게 시간대가 맞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시간대도 맞고, 예. 그 시기에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뭔가를 해야 될 때. 아, 그냥, 네네. 집 근처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네. 기록만 이렇게 음, 보내드렸죠. 음. 아, 그러면은 그 개회식 할 때 그 방송은 안 어, 보셨고요? 네네네. 아, 거기는 그거를 조금 연출을 잘 했더라고요. 어, 예, 그 시기에 했던 비대면 대회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잘 안 했는데, 거기는 이제 출발 시간을 일부 특정을 해놓고, 아, 개회식을 이제 그 생중계로 이렇게 예, 계획식을? 방송을 했어요. 예, 예. 어, 그럼 일부 그래서 저 사람들이 뛰는 것도 연출이 된 건가요, 그러면? 아니면 그냥, 그러니까 이제 방송 안에서 개회식이 이루어지고 뭐 같이 네. 뭐 이제 좀 대화도 나누고 그 정도? 그리고 뛰는 중간에도 뭐 보고 싶은 사람은 볼 수는 있겠는데 아마 참여가 많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음, 출발하는 시간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출발할 음, 때 어떤 그 대회장에서 하는 세리머니를 이렇게 영상으로 볼 수 있게 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은 좀 새로운 시도를 한 거네요. 그러니까 좀, 거기는 성의를 많이 보였죠. 그러니까 음, 작년에는 사실 누가 비대면 대회는 이런 것이다라고 음. 예, 어떤 보여줬던 게 없었기 때문에 모범이 가 없었는데, 스탬프가 그런 걸 없었는데, 보여준 셈이 네. 됐죠. 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비용 대비 효율인데 대회 예, 기획사도 어쨌든 비용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비용을 받고 리워드 주고 방송 음, 준비하고 하는 거가 이제 얼만큼 효율적일 것이냐 이제 이런 게 문제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이것도 뭐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지금 세 분밖에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음,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영상을 키고 이제 줌을 통해서 참가해서 뛰는 거를 그대로 고수하실 거라면 네, 일반적인 형태의 어떤 러닝보다는 네, 러닝을 하면서 뭔가를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퀴즈를 예, 푼다든지 아니면은 예, 옛날에 그 라디엔티어링 대회 하듯이 네, 그 어떤 미션지를 보고 어디를 찾아가는 거를 한다고 예, 그러면 오엘식의 켜져 있는 오리엔티어, 영상을 보고 서로 찾아가는 동선 같은 걸 같이 공유할 수 있잖아요. 음, 약간 러닝맨 같은 거죠. 음. 그렇게 한다면 좀 시너지가 있을 것 같고, 아, 이거를 그냥 달리기에다가 이 줌을 붙이면 네, 좀 달리기 집중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이게 그 그쵸. 불편한 것이 될 수 있잖아요. 음, 예, 그런 점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십시오. 작년에 네, 이런 거 대회가 안정화되지 않았을 때 네. 저녁에 야간 러닝이라 해서 미션으로 스탬프 찍고 하는 대회들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아, 스탬프 찍는 거? 네네. 뭐 이제 음, 날짜에 상관없이 그 일주일이면 일주일 뭐 그 예. 사이에 아, 저기 네, 그 프로들이 그런 친구들한테 엄청 네. 많이 호응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여기저기서. 아, 스탬프 받고 하는 네. 그런 네, 부분들. 그런 대회가 여러 가지 있었던 걸로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 그 친구들이 마라톤 한다고 시작한 게 막 중앙이나 5km, 10km였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는데 셀카봉을 들고 뛰는 거예요. 거리도 그쵸. 짧고 그러니까. 근데 예, 이제 같이 뛰시던 분들은 갑자기 이게 동선이 겹치는 구간이 있었어요, 잠실에. 예. 막 속도를 내고 있는데 셀카봉이 얼굴을 확 다가오더래요. 아, 정말 심장이 쪼개지는 줄 알았다고 놀래가지고. 그 셀카봉 때문에 그러겠구나. 네, 자기네들은 튀어나오니까. 이제 사진 찍고 막 놀이를 즐기고 있던 거예요, 그 친구들은. 음, 근데 이제 음, 거의 그 친구들하고 만나는 친구들이 그 아마추어도 잘 뛰시는 분들 있잖아요, 서브스리 하시는. 예. 갑자기 거기 잠실대교를 가고 있는데 거기서 셀카봉이 자기 얼굴 쪽으로 확 들밀고 있어가지고. 그 풀하고 10km 만나는 지점에서? 네네네네. 근데 아, 예, 처음에 그때 그것 때문에 엄청 사람들한테 욕 많이 먹었죠, 그때 예, 대회에서. 그렇죠, 예. 그 처음에 뚝섬에서 하다가 저기 올림픽 공원으로 바뀌었잖아요. 10km 네네네네. 출발이. 그게 네. 합류하는 지점에서 그런 게 또 있어.
왜 저희는 막 그 대회가 부분이 예, 주로를 네. 안 막아주셔가지고 저 네. 같은 경우도 오토바이 막 이렇게 달려들고 그런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대회 나갈 아, 때마다 네. 주민들 막 갑자기 지나가고 욕하고 막 그러고. 네. 네. 부딪히면 빠른 속도도 아닌데도 그 부딪히는 충격이 네. 정말 심장이 너무 되게 젊은 이제 크루라는 표현을 쓰는 친구들이 나타났을 때 네. 그 친구들이 이제 막 그 뭐 스피커 같은 거 짊어지고 뛰는 친구도 있고 막 또 뭐 이렇게 뭐 줄지어서 이렇게 뭐 퍼포먼스를 하면서 뛰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셀카봉을 이렇게 들고 뛴다든지 이런 거가 되게 이제 초보자고 또 그 친구들이 독특한 문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처음에 네. 요즘에 와서 드는 생각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어 그 친구들이 공유하는 그냥 모습이 다른 거가 아닌가. 그런 거가 있어. 나이키에서 있는 대회, 나이키에서 주최한 대회에서 예. 그 3위 입상자가 휴대폰을 네. 들고 뛰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게 이게 무슨 모습인가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음, 이거를 어떻게 하다가 이거를 손에 들고 뛰게 됐냐. 기록이 음, 중요한데. 음, 아니, 자기는 늘 이렇게 휴대폰을 딴 데다 맡긴다든지 이런 게 이제 엄두가 안 나서 들고 음. 뛰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그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저만 해도 이제 그 네. 세대가 아니라서 그런지 어,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젊은 친구들은 아니 한 손에 그 휴대폰 드는 게 뭐가 이게 뭐 어렵냐? 문제인가? 예, 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셀카봉 부분도 아니 네. 그 불편한 걸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반대로 네. 아 이거 자주 뛰는 것도 아닌데 네. 이거 영상 찍어서 올리고 네. 아까운데 이거 그래도 찍어야지 그냥 뛰냐고 이렇게 하는 그쵸. 친구들이 있어요. 기록하고 이런 부분들. 예, 그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식당 가서 음식 먹기 전에 습관적으로 찍듯이 예. 인증샷 찍듯이 그런 네. 식으로 익숙해지면 그게 또 편하대요. 그게. 음. 마치 그 우리가 셀카봉 생겨가지고 해외 여행 가든지 제주도 가고 그러면 이거 들고 가는 게 요즘은 그냥 일상이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여수님, 안녕하세요. 트랙 안 뛰시고 원미산에 가셨어요? 좀 이따 내려가가지고 그때 돌까요? 아, 그래요. 거기 너무 좋죠, 거기. 아, 예, 산에 오면 조용해서 뛰기가 너무 좋아. 그래서 예, 네. 산 뛰는 재미가 이런 재미로 뛰죠. 그렇죠, 그렇죠. 마스크 불편하지 않으세요? 여기 뭐야 망사가 크게 되어 있어가지고 아, 예. 그렇구나. 호흡하는데 문제 없어요. 그 나루, 아, 우선 시간이 예. 내가 할 수 있는 시간대를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시간대. 딱 음, 정해진 게 아니고 네, 되게 원하는 시간대에 자기가 뛰고 싶은 구역에서 네, 그게 또 장점이 되고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왜 네, 저희 뭐 동호회 같은 경우는 그 동네를 왜 돈 주고 뛰냐 그러고 괜찮았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대회 같은 게 없다 보니까 네, 그런 거라도 할 수 있다는 게 괜찮았었어요. 또 저희는 동호회 활동을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함께하는 그런 문화가 익숙해졌는데 혼자 예, 하려니까 이거 개인 훈련도 아니고 예. 좀 되게 처음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좀 외로운 대회인 것 같아요. 비대면에 대해서 사실 유료제가 모르겠어요. 이제 3만 원을 받더라고. 뉴발란스 기념품도 주고 그러기는 하던데 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 마라톤 온라인으로도 하네 그러고 이제 호감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왜 3만 아, 원이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어. 물론 이제 뭐 기념품 발송해야 되고 근데 그 유니폼 같은 경우도 뉴발란스에서 아마 스폰을 받기 때문에 원가를 되게 싸게 받았을 거예요. 사실은 원가 다 따져봐도 제가 보기에 3만 원 택도 없거든. 네, 마진을 너무 많이 붙이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동안 마라톤, 서울 마라톤이라는 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달리미들은 신청하시는 분, 요번에도 뭐 2시간 만에 매진됐다가 완판됐다가 다시 추가 모집도 하고 그러긴 하던데 사실은 언택트 하면서 가장 그 좀 마음이 안 내키는 부분은 비용을 좀 비싸게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마음이 안 내키더라고요. 사실 서울국제 마라톤의 이번 그 버추얼 대회는 사실 뭐 그 어떤 스탠다드한 대회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페이지를 이제 정확히 보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티를 2개를 주고요. 기념품 티가 하나가 있고 피니셔 티가 하나가 있고, 근데 그 2개는 아마 그 오프라인 실제 대회 때문에 만들었던 티를 그건 얘기 연도를 들었어요. 거쳐서 예. 리폼을 한 걸로 공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예. 그것만 주면 좀 약간 말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랬는지 그 음. 판초를 만들었더라고요. 예. 그 판초는 되게 봤어요. 이제 탐나할 만한 아이템이에요. 이게 어쨌든 뭐 비를 맞거나 이제 뭐 바람을 맞거나 해서 네. 그걸로 어쨌든 그 가격 값어치를 한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아쉬웠던 거는 아마 그 조선일보 그 작년에 했던 그 버추얼 대회도 그렇고 이번에 네. 서울국제 마라톤 대회도 그렇고 본 대회와 이거는 다릅니다라는 걸 좀 보여주시려고 너무 좀 네. 차별화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번 어떤- 대회 같은 경우는 네. 5km 이상 뛰셔서 네. 기록 인증하십시오. 이 정도로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종목이 있어서 이거를 클리어하면 뭐가 리워드가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아, 어쨌든 메달을 주고 기념품을 줄 테니까 3만 원을 내시고 어, 힘든 5km 이상 달려서 인증을 음. 하시라 이런 거거든요. 좀 느슨하네요. 그러니까 좀 규정 자체가. 예, 그러니까 어떻게 예. 보면 그 상품과 돈을 주고받은 다음에 어떤 뛰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냥 약간 방치해둔 느낌이 있어요. 알아서 뛰고 아니, 그냥, 예, 그렇구나. 이건 제가 너무 좀 내용을 자세히 나이브하게 보지, 했다. 음, 내용을 자세히 보지는 않아가지고, 그래, 네네. 그러면 더더욱이 사실은 달리미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겠다. 예. 그쵸. 그리고 저는 그 작년에 그 조선일보 춘천 마라톤 그 버추얼 대회도 이왕 할 거를 왜 그렇게 했는지 되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기는 면에서 그렇죠? 예. 뭐 풀코스를 나눠서 뛸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 풀코스를? 업로드를, 예. 예, 기록 그렇지. 업로드를 몇 여러 번에 차례 나눠서 해서 모아서 합산해서 42km 되면, 42km가 되면 예. 이걸 풀코스로 쳐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것도 그래요? 좀 사실, 기존에 오프라인 대회를 뛰었던 사람도 기분이 나쁘고 이 예. 대회를 신청한 사람도 이게 무슨 풀코스야 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쵸. 이거는 맞아요. 대회의 설계를 아예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음, 해요. 네. 음, 제가 이런 다른데 부분이 외국, 있겠죠. 그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그 주최 측에서 걱정했던 부분은 네. 한 풀 하프 정도 되는 그 거리를 급속도에 네. 운영을 안 하면서 완주하라고 하는 것이 무리한 음,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눠서 뛸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기록을 여러 번 업로드해서 합산하는 것을 허용하자.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풀코스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잠깐 5분씩 쉬어서 합산한 사람하고 한나절씩 쉬어서 합산한 사람하고 같이 평가하는 거는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운영 세계 기록도 자체가 나올 수 있겠네요. 한국 예, 기록도 나올 그런 수 부분이 있겠어요. 이제 아마추어가. 느슨했다. 사실 음, 공식적으로 버추얼 대회를 제대로 하려면 네. 예를 들어서 버추얼이지만은 뭐 제한 시간 5시간 두고 실제 네. 1회에 뛰어가지고서 캡처한 뭐 로고 기록을 가지고 딱 올려서 네. 뭐 5시간 안에 기록되면은 된 거에 대해서 뭐 메달을 주고 기념품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실제 버추얼이지만은 제대로 된 대회 형식을 갖춰야지. 작년에 춘천도 그거 뭐 몇 번을 상관없어 42km만 채우면 준다고. 뭐 작년에는 저도 이제 호기심에 그냥 했었어요. 그래갖고 그 10,000원 그 SPC 상품권 뭐 준다고 하니까 10,000원 내니까 10,000원짜리 줘서 그냥 똥돈이가 돼서 그냥 하긴 했는데 뭐 네. 사실은 그래놓고 상품권만 받고 안 뛰었어요. 네. 그러니까 의미가 없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버추얼 대회라는 거에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외국같이 아예 제대로 버추얼 대회를 하려면 제대로 딱 대회같이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외국의 올해 사례는 같은 어떤가요? 경우에 런던 외국의 사례는? 마라톤이 예. 올해 런던 마라톤이 이제 오프라인 대회하고 온라인 대회를 병행 네. 개최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5만 명, 5만 명씩 해서 10만 명을 참가시키겠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버추얼 대회를 하나의 보험으로 들어놓고 네. 오프라인 대회가 엎어졌을 경우에 뭐 이렇게 합산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보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거를 뭐 떠나더라도 그 사람들은 이제 버추얼 대회 쪽을 조금 되게 타이트하게 좀 꼼꼼하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다른 기존의 이제 버추얼 대회들은 그 이용 가능한 그 GPS 기반의 그 운동 앱을 깔아서 거기에서 나온 뛴 데이터를 캡처해서 올리면 당신은 네. 완주를 인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네. 보통은 약간 느슨하게 돼 있는 게 이제 네. 스탠다드인데 네. 런던 마라톤은 자체 앱을 개발해서 배포하겠다고 했어요. 거기에 이게 로그 왜 된 것만 중요하냐면 인정하겠다는 거구나. 아무리
GPS 앱을 뭐 그 데이터를 뭐 기록으로 인정하는 것이 뭐 공식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네, GPS 앱마다 기록이 측정되는 게 좀 달라요.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배터리가 먹는 정도도 다르고요. 네, 그리고 트랙 같은 데서 떼보면 근사치로 맞추는 앱이 있고 되게 이렇게 거리 오차가 심한 앱도 있고 음, 또 뭐 맞아요. 그 곡선 구간, 직선 구간이 다른 그런 앱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뭐 공식 기록으로 인정을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래도 이 기록을 합산해서 뭐 그거를 인정해서 메달을 주고 이러려면은 그 측정 수단은 하나로 특정을 하는 게 한 개도. 좋거든요. 앱을. 음, 나이키면 나이키, 뭐 엔더몬드면 엔더몬드, 뭐 런타스틱이면 런타스틱. 근데 이제 런던 마라톤은 자기들이 개발해서 개발. 배포하겠다는 것은 되게 좋은 시그널인 것 같아요. 예. 좋네요, 그거는. 그러면은 거기에 어쨌든 저기 멤버 가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로그된 기록을 본부에서 다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서 인정해 그렇죠. 줄 거 아니에요. 예. 아, 그렇죠. 좋네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기록을 가지고 대회를 하는 게 네, 사실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이 사람의 기록을 공식으로 인정하고 순위 시상을 안 하는 거는 뭐 당연하고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이거를 완주를 했다고 인정을 하려면 이 사람은 어쨌든 자력으로 걷거나 뛰거나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자전거를 탔다, 킥보드를 탔다, 그렇죠. 네, 그럼 그 사람한테도 완주 메달을 줄 것인가. 네. 그러니까 되게 소규모 대회면 그런 게 상관이 없지만 되게 권위가 네, 있는 네, 우리나라의 조중동이나 보스턴 이런 대회들이 음. 그런 것들을 두려워해야 된단 말이죠. 막말로 딴 그 사람이 뛰어도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은. 대리로 뛰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런던 마라톤에서 앱을 굳이 만들려고 하는 거는 이런 그 전동 장치를 가지고 그런 기록을 생산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의 예상인데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전거나 이런 바퀴 그렇죠. 달린 예, 틀리죠, 거를 기록. 예. 타고 정속으로 운행했을 때를 걸러내려면 네. 이 휴대폰에 있는 그 뭐라 그래요? 자이로 센서인가요? 그거를 네. 이용해서 이게 이 진동 디디는 센서. 거를 네. 세팅을 해야 그게 걸러낼 수가 있대요. 근데 네. 그거가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지 않는 앱에서는 그냥 자전거 타고 이제 적당히 한 15km로 운행을 하면 그냥 이렇게 체킹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예. 근데 예를 그런 부분 들어가지고 이제 때문에 남자, 여자 차이,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옛날에 보면은 뭐 남자가 여자 것 칩해가지고 나중에 기록돼가지고 막 문제가 되고 이런 게 많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부분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버추얼런을 얼만큼 오프라인 대회처럼 근접하게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저는 그 오프라인 대회가 갖지 않은 장점을 예.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봐요. 마라톤 대회 1등부터 꼴등까지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후미 쪽에 있는 분들은 네. 대회 참가해서 뛸 때 항상 떠나서 앰뷸런스랑 같이 달리지 않을까 소외되는, 그게 네. 스트레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남자분들은 그 고민을 조금 거의 안 하겠죠. 왜냐면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후미 그룹의 후미는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되시니까 핸디캡 차이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그 달리기 경력이 좀 짧거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이렇게 좀 부족하거나 좀 젊은 여자분들은 그런 걱정이 대신되는 거예요. 네. 왜 어떤 민폐를 끼치지 않을까? 네. 제한 시간을 못 지키는 거나 이런 고민을 하신대요. 그런 음. 분들한테 버추얼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런 걱정이 남자로서. 없으니까. 예. 그리고 낮에 뛰면은 피부 탈까봐 걱정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자기가 버추얼러는 자기가 그냥 시간 정해서 밤에 뛰면은 피부 안 타잖아요. 네. 이런 여러 가지 편의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남들 이목을 뭐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든지 예. 그런 편의성을 가진 또 다른 형태의 어떤 달리기다. 볼 수 있습니다. 음. 비싸네. 1,500원? 제가 보기에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민이 1,500원. 이제 버추얼 대회가 마라톤 대회의 되게 그 비싸네. 어떤 모습을 가지면서 그냥 이렇게 좀 그걸 1,350 흡사하게 만드는 대회로 고민할 것이냐, 아니면 그 기존의 마라톤 대회와 별개의 어떤 그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 고민의 어떤 그런 그 방향 자체가 방향성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발전하는 방향이 막 틀려질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제 이게 나중에 뭐 저 코로나 없어지더라도 이 방향으로 뭔가 또 진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뭐 런던이나 이런 데 큰 대회 같은 경우 이번에 하는 것처럼 이런 시스템이 코로나가 없더라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할 수 있고, 그쪽 입장에서는 뭐, 물론, 재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뭐 5만 명 왔다는 것보다 5만 명 실제 대회하고 10만 명이 와가지고 같이 했다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아무튼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틈새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최강목 크루전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OL식의 어떤 오리엔티어링을 접목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러닝이라는 게 결합돼가지고 새로운 러닝 이벤트, 그러니까 버추얼 마라톤 대회가 아니고 그건 안 될걸? 버추얼 러닝 이벤트 개념으로 해가지고 계속 뭔가가 생산되지 않을까. 이제 뭐 중국 앱도 써보고 다른 네. 외국 앱도 써봤는데 코로나 오기 전에도 이미 네. 그 앱 내에서 이런 버추얼 대회를 많이 있었어요. 맞아요. 아, 중국은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디 어디서 뛴다 그럼 자기가 거의 그런 대회를 열어요. 그 네. 앱 자체에서 그래가지고 버추얼로 참석을 하는 거예요. 참석해가지고서 기록으로 올리면 이제 그 기록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매니아들이기 때문에 네. 거짓말로 안 뛰고 올리고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네. 매니아들은 정직하게 뛰잖아요. 그래서 네. 자기가 정말 오늘 풀코스 아니면 하프 대회 뛰어가지고서 올리면 거기서 이제 그 기록 인정해가지고서 기록증, 온라인 기록증이죠. 온라인 기록증 다운받을 수 있게 해주고 이제 그 앱 속에서 이제 메달도 내려주기도 하고 실제 이제 실물로 받지는 않더라도 그런 것들이 사실 이미 코로나 이전에도 외국의 앱 속에서는 이런 러닝 앱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는 있었어요. 아, 예. 아, 그렇죠.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제 네. 우리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버추얼런이 도입된 부분이 있는데, 네. 그렇죠. 미국이나 이제 그 더운 지방,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서 2017년 전후로 해서 이런 그 버추얼 레이스라는 개념들이 조금씩 유행까지는 아니어도 좀 이렇게 맞아요. 홍보 서비스로 주목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네. 너무 대회가 연간 뭐 한 400개씩 열리기 때문에 버추얼런에 대한 어떤 수요가 없었지만, 그래서 뭐 미국만 하더라도 워낙 땅이 넓으니까 그 커버가 잘 다 안 되잖아요. 모든 대회. 네. 그러니까 큰 대회를 가려면 거기로 여행을 해야 되고 숙박을 네. 해야 되고 뭐 또 거기는 뭐 택배 시스템보다는 직접 가서 엑스포장에 가서 엑스포, 촬영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작은 대회로도 그런 게 다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이룬 어떤 그 레이스나 이런 챌린지를 그냥 기념하는 기념품식으로 만들어서 준다. 이런 식의 개념에 그 버추얼 런, 뭐에서 뭐 버추얼 런 챌린지 이런 식의 사이트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미국 영미권 이런 쪽에서는 만약에 본인이 원하면은 메달 플러스 뭐 기념 티셔츠 해갖고 티셔츠 거를 그 과금을 더하면은 티셔츠를 배송해주고 다른 뭐 이제 아시아권이다 그러면은 티셔츠 배송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거기는 뭐 안 됨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이에요. 아, 동남아 맞아요. 쪽의 버추얼러는 좀 어떤 식의 대책이냐면 그쪽은 대회가 이제 낮에 열릴 수가 없잖아요. 네. 너무 더우니까. 네. 거기는 러닝 대회들이 대부분 다 새벽에 열리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풀코스는 새벽 3시 출발을 해요. 네.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날 네. 잠을 잘 수도 없고 네. 이게 긴 거리를 뛰는 게 쉽지 않고 대회를 참가하는 자체가 굉장히 이제 환경적으로 좋지 않아요. 네. 싱가포르 쪽에 있는 회사가 이 동남아 한 뭐 대여섯 개국 요쪽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대회도 하프 풀코스 중심이 아니고 그런 이제 단일 대회도 있지만 기간으로 놓고 한 3주간 총 몇 킬로를 뛰느냐 이런 식으로 기간 이벤트를 해요. 아, 그게 걔네 환경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너무 더우니까 한 번에 하프는 못 뛰지만 난 매일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한 5km, 6km씩은 뛴다. 그러면은 매일 5km씩 뛴 거를 3주간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누적으로 해서 그런 기간 이벤트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런 걸 가지고 코로나 때 이용을 한 거고 우리는 생판 없던 거를 갑자기 만드니까 좀 혼란이 타이밍이 있고. 없었던 거죠. 작년 우리나라는- 같은 경우도 보면 네. 그 갑자기 그 버추얼런들이 훅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무료 대회가 제법 있었잖아요. 네. 거기는 이제 대부분 이제 지자체들이 준비했던 대회가 안 오프라인 되니까. 대회로 실행할 수가 없으니까 음, 준비는 해놨는데 실행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 음, 그렇게 무료로 해서 그냥 풀어버린 게 아닌가. 음. 상황상 그렇죠. 그리고 그런 문화에서 이 정통적인 마라톤 대회에 대한 어떤 고집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의 버추얼 대회는 못 담아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문화로서의 어떤 그런 가능성, 어떤 그런 방향성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양한 것들에서 저는 이제 달리기가 어떤 그런 운동이라기보다 놀이처럼 재미처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버추얼 쪽에서는 이런 가능성이 더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개발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건 약간 예. 어떤 개인 성향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음, 어떤 분들은 GPS를 이용하려면 네, 어쨌든 휴대폰을 몸에 지녀야 되는데 그 자체를 예, 너무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지. 휴대폰을 지금 안 들고 예,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쵸. 겨울 동안에는 그나마 자켓이라든지 이런 데도 늘 때가 있었는데 예, 이제 봄 되니까 옷이 가벼워지잖아요. 그럼 늘 데도 네, 없잖아요. 네, 이런 그 플립벨트나 이런 네, 벨트류들이 있어요. 신축성 네, 벨트. 거기다가 이제 에이스백이, 리프 뛰는 거를 좀 적응을 하시는데 그걸 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쵸.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휴대폰을 안 들고 뛰는 습관 된 사람들은 휴대폰 들고 마라톤 뛴다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휴대폰 들고 맞아요. 마라톤 뛰냐고. 근데 뭐 저야 이제 맨날 휴대폰 들고 사진 찍고 놀면서 뛰니까 휴대폰 네, 없으면 그리고 뭐 다 로그 자체를 그냥 휴대폰으로 하니까. 근데 또 어떤 친구들은 데이터 많이 먹는다고 네, 뭐 그런 걸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긴 하더라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근데 이렇게 살살 뛰는 거 그렇게 그런 거는 상관없는데 예, 대회를 풀 같은 경우 뛰다 보면 예, 모자도 무겁고 예, 장갑도 무겁고 어떤 때는 손도 버리고 싶을 정도로 무겁거든요. 그쵸. 막 내 손을 버리고 싶어 봐. 아, 이제 그 기록 도전 할 때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네네네. 이제 그게 각자 좀 다를 수 있는데 뭐 기록 도전하시는 분들이야 진짜 뭐 모든 게 다 귀찮죠. 근데 음, 즐길 거냐 아니면 정말 뭐 완전 매니아로서 뭐 기록 도전하는 경우야 정말 뭐 다 제껴놓고 뛰어야 되겠죠. 뭐 시계 넷만 보면서. 근데 놀면서 즐기면서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재밌잖아요. 이 줌을 통해서 네, 그 같이 이제 뛰는 우리 친구들 데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상암동에서 뛸 때도 이제 그 영상을 캡처해서 이렇게 편집해서 줬더니 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네, 뛰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서 볼 기회는 없잖아요. 근데 그쵸. 예를 들어서 우리가 TV 중계 방송할 때 자기 모습 나오면 너무 좋아하듯이 네, 이렇게 지난번에 그 영상을 담아서 이제 만들어 주니까 네, 너무 좋아요. 난 혹시 가능하다면 우리 네, 원아워저런에서 네, 이 줌을 통해서 달리는 영상을 예를 들어서 뭐 전영수는 전영수 영상을 네, 것만 단독으로 예를 네, 들어서 중간중간 편집할 수 있으면 편집을 해서 뭐 한 뭐 5분짜리인데 10분짜리로 해서 만들어서 준다. 네, 그러면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음, 이벤트도. 그러니까 그 특정 각각 개개인의 영상을 담아가지고서 그것을 간단히 편집해서 이렇게 전해주거나 네, 파일로 전해주거나 하면 특히 젊은 친구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고 네, 저는 사실은 이 시간이 되게 기다려져요. 같이 이렇게 뛰고 아니면 또 이야기도 나누면서 이거 할 수 있는 게 너무 새로운 문화잖아요. 그리고 네, 제가 요즘에 또 새벽에 운동할 때 이용하는 부분은 클럽하우스에 가면 아침에 이제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하는 조직들이 팀이 있어요. 네, 그럼 아침 5시 반에 클럽하우스 방을 오픈하면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도 거기 들어와서 막 뛰면서 네, 대화하면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침에 크라에 가서 같이 운동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그 뭐랄까
그냥 운동 안 나갈 것도 네. 우리가 왜 오프에서 야 내일 아침에 몇 시에 모여서 어디서 운동하자 그러면 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네. 혼자 하게 되면은 아 오늘 피곤해 그러고 그냥 안 나가 버리는데 이제 그런 이러한 온라인에서의 새로운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네. 그전에는 클럽이라고 하면 오프에 나가서 같이 모여서 운동하는 거지만 예, 지금은 혼자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또 보이지 않는 서로 모르는 얼굴이지만 그 하나의 클럽이 돼서 아, 네. 아침에 5시 반에 운동하지 나도 가서 참석해서 같이 대화하면서 운동해야지 그러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 원아워런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클럽하우스 방에다가 매일 매일 아침이라든지 아니면 정해진 시간에 네. 방을 열어서 우리 들어온 예. 사람들하고 이제 막 대화해주고 얘기하면서 재밌게 운동하게 하고 또 이제 네. 주말이나 이런 때는 이렇게 구매에 와서 또 하게 하고 그러면 온라인에서의 좀 아주 강한 그 뭐라 컨텐츠를 갖고 있는 우리 예. 마라톤 법이 조직이 되지 않을까 예, 예.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사실은 처음에 이걸 구상하면서 생각했던 게 뭔가 하면 우리가 달리기 할 때, 뭐 연습할 때 옆에 뭐 말 재밌게 하는 사람이나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내가 막 그룹 얘기하고 그런 질문 얘기하면 뭐 얘기해주고 막 뭐 얘기하고 이러면 재밌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뭐 그냥 혼자 뛸 때 1시간, 2시간 뛰는 거가 지루하다 그러는데 2시간이 뭐 금방 가고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컨셉 자체가 이제 좀 우리 연습할 때는 사실은 옆 사람하고 대화하는 정도로 뛰라 그러잖아요. 특별한 연습 뭐, 클럽 이런 거 말고는. 그래서 그런 느낌의 좀 행사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줌으로 하고 데이터 쓰고 이게 무겁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약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문화를, 그렇긴 하죠. 예,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싶은 게 좀 제 따라가시면 욕심이거든요. 될 것 같아요. 예, 기다리죠.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예. 그 뽀기 윤지성 씨 예, 뽀기가 클럽하우스에 매주 토요일 날 저녁 예, 알고 있어요. 9시인가 알고 있죠. 예,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토론 형식인데 나는 우리 저 원아워런에서는 실제 달리는 시간에 그런 걸 좀 한번 어떨까 좀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근데 이게 가족들도 이게 매달이 좀 볼만하면은 그것도 좀 야기가 될 텐데 이 우리나라 사실 메달이 좀 몇 년 지나면은 막 삭잖아요 이게. 이게 퍼렇게 녹색으로 이렇게 약간 그 그쵸. 뜨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박스로 있으면 당연히 싫어하시겠죠. 맞아요. 그거 좀 전에 그 말씀하신 100% 동의합니다. 한국은 사실 그 메달이 기념품이 아니라 물론 뭐 잘 만들었던 적도 있어요. 그 대회에서. 근데 대부분은 그냥 의미보다는 메달을 줘야지 하기 때문에 그냥 그 메달 만드는 공장 가서 돈판 찍어가지고 그냥 중국만 해도요. 그 메달 자체가 베이징 대회 같은 경우는 메달 속에 순금이 0.3돈인가 들어있어요. 실제. 그리고 중국 메달들을 보면 메달 그 자체만으로 봐도 너무 폼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하신 그건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 메달에서 느껴지는 품격 자체로만 가지고도 너무 정말 그 소중하다는 생각.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서 받은 메달은 다 잘 보관해놨어요, 사실은. 네. 제가 그 저 코로나 메달이 직전에 유물화돼 있어요. 거의 녹슬어가지고 맞아요. 버리기도 못하고 보관하기도 못하고 그냥 뒤에 싸놨어요. 그냥 어떻게 그래서 제가 제가 나중에 코로나 중국 직전에 그 라오스의 그 비엔티안 마라톤을 참가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가 우리나라 뭐 경제 수준으로 따지면 차이가 엄청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가면은 대회장의 어떤 만듦새라든지 이런 것도 뭐 비교할 수가 없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준 메달을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디자인이 그리고 퀄리티도 너무 좋고 아니 우리가 라오스보다 안 이쁘면 이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네, 저도 아침에 오늘 저도 이제 2주마다 헌혈하는 게 있어서 아침에 잠깐 뛰고 왔는데 네. 이런 계기로 해서 많은 게 좀 발전이 되고 언택트가 어떻게 보면 이제는 대중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되기를 더욱더 바라고 좀 더 상업적이기보다는
좀 마라톤 대중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끔가다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네. 마라톤 대중화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재영수님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오프 대회가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저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훈련을 하면서도 오늘은 내가 대회주로 한번 뛰어봐야지 그러면은 이래서 어떤 앱에서 진행하는 언택트 대회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신청해서 훈련을 대회처럼 할 수 있기 하기 위해서라면은 오프 대회가 정상화되더라도 계속해서 언택트의 온라인 대회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는 것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해외에서는 이미 그렇게 되는데 한국에서도 그런 문화가 좀 더 확산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과 아울러서 이제 우리 원아웃런에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달리미들의 흥미를 돋궈줄 수 있는 이런 이벤트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계속 또 연결된다면 뭐 달리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선 편집장님, 예, 말씀해 네. 주시죠. 제가 뭐 어쨌든 뭐 이 대회 기획도 좀 하고 있고 그 한강 네트워크 같은 이제 그 장거리 걷기 대회도 이제 제가 예, 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게 관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관여하는 사람 중에서 제가 이런 그 버추얼런을 좀 남들보다 일찍 알았다는 이유로 예, 그런 컨설팅 아닌 컨설팅을 좀 많이 했었어요, 작년에. 네, 이게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좀 조언을 얻으려고 이렇게 하셔서 여기저기 좀 불려갔었었는데 제가 그럴 때 많이 느꼈던 게 되게 벽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대회의 온라인판을 보통은 만들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참가자나 기획사나 그 오프라인 달리기하고는 또 다른 형태의 비슷하지만 좀 다른 형태의 어떤 거라고 생각해야 맞는 것 같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달리기도 우리가 마라톤 붐 시기에는 뭐 5km, 10km부터 시작해서 하프 풀로 가서 풀을 몇 분을 뛰고 이게 일종의 한 레벨? 당연한 어떤 그 단계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서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달리기를 한 사람이 당연히 풀코스를 뛰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그걸 즐기는 나름의 방법이 또 있는 거고 또 이런 큰 카테고리 로드 스포츠란 그 큰 카테고리 안에 그냥 우리가 같이 즐기는 거고 그 안엔 다양한 어떤 지향점이나 취향이 존재를 한다는 거를 서로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조금 새로운 어떤 상품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버추얼러는 어떤 오프라인 달리기의 어떤 대체제가 아니고 전혀 또 다른 사업 모델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만드셔야 실제로 그런 상품이 나온다. 이런 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